안녕하세요. 평균 이하 남자 두 아들 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평균 이하의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정인 사건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모두 언급하긴 그렇고 최근의 사건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듣지 않는다 빗자루로 구타에 숨지게 한 사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그랬더니 지인이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이미 아이는 숨이 멎은 상태고 아이의 몸에 여기저기 멍이 있으니까는 이제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 여성을 긴급 체포한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어저께 영장 심사에 있었는데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학대로 숨진 아동이 28명이나 달았다잖아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인 18명이 친부모에 의한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저 사건이 2019년에 벌어진 일인데 기억하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다시 봤는데도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뉴스 앵커분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 친부모에게 학대당해서 숨을 거둔 아이들만 28명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와이프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애 낳으라고만 지랄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이나 잘 챙겨주라고. 맞는 말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나요? 과거에 어른들이나 현재의 어른들 모두가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이딴 말로 포장하면서 한편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뒤로한 채 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신문지 깔고 볼일 보고 했는데 지금은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성공했죠. 정인이 사건으로 나라가 난립니다. 뭐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이슈를 우리 모두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만이라도 잊지 않기 위해 영상으로 기록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시에서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시골에 기농 와서 직접 듣고 경험한 일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경북의 북부 지역인데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 제도 이런 사회 악 간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고추 하나 달고 태어났다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와이프 쥐어잡고 육아, 살림은 당연히 와이프한테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죠. 친구랑 술도 한잔하고 싶고 나가서 수다도 떨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데, 아무튼 살림과 육아를 독박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날 것 같나요?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일 테고 그 쌓인 스트레스는 대부분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못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푼다는 겁니다. 본인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와이프가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물리적인 학대도 문제이지만 정서적인 학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큰아이가 7살인데 요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줄 알고 와이프랑 어떤 뉴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욕을 했는데 아이가 나중에 일어나더니 아까 왜 욕했냐며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은 해줬지만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것처럼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들의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작은,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고 각 읍면 동의 인구가 1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소멸위기 1순위의 동네입니다. 2018년 정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동네의 중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자의 부모와 친분이 있어 저한테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가해자는 담당 교사인 사건이었는데 사건 처리는 교사가 잘리는 걸로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아직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충격적인 건 마을 사람 모두가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어떻게든 세워나가지 않게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부모도 지쳐서 그런지 회유에 넘어간 건지 그냥 이 정도에서 덮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교육청에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뭐 어떤 액션이 없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안 살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본인 자식들이 그렇게 당해서도 빨리 덮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아가 봅시다. 부끄러운 어른들 때문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저는 평균 이하의 스펙을 가진 남자이고 세상을 바꿀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이지만 앞으로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봅니다.